他是斜盯踹的，他要是脚勾啊，可能也就一个黄牌。但他这个是踹的。但你要说上一场比赛8号沙希兰给张琳芃 중국 축구는 완벽하게 부활했고 아시아 최고 수준의 한국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싱가포르와의 맞대결에서 4대1 승리를 거둔 중국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6일 월드컵 아시아 예선 C조 4차전 싱가포르전에서 우레이의 2골에 힘입어 4대1 승리를 거두었고 이에 3차 예선 진출 가능 순위인 2위에 올라섰는데요. 중국에서 진행된 이번 경기에서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을 받은 중국은 초반부터 싱가포르를 거칠게 몰아세우더니 전반 21분 장윤닝의 침투 패스를 받은 우레이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오른발 칩샷으로 골망을 흔들었고 후반 18분 상대 파울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기와 선수 페르난도가 왼발 슛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2대1로 앞서 나가던 중국은 후반 40분 다시 한번 우레이가 승리를 확정짓는 쐐기골을 터뜨린 뒤 5분 뒤 이번에는 웨이스하우가 팀의 4번째 골까지 기록하면서 3골차 완승을 거두었죠. 중국이 3골차 승리를 따낸 경기는 2023년 6월 미얀마와의 경기 이후 13경기만으로 오랜만에 대승해 중국 매체들은 연일 승리를 자축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중국 매체 지보바에서는 용해팀 중국 대표팀이 싱가포르를 박살내며 다음 경기인 태국과 한국전에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보도했는데요. 중국은 앞으로 6월 6일 태국과의 홈경기, 6월 11일 한국과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으며 이 두 경기가 중국의 3차 예선 진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동안 중국 네티즌들에 의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중국 축구 핵심 선수인 우레이가 최근 싱가포르와의 2연전에서 4골을 몰아치며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내었는데요. 비록 조최약체인 싱가포르를 상대로 넣은 골이지만 지속되었던 비난을 기대로 바꾸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오히려 현재는 기대를 넘어 너무 과한 극찬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매체 난팡데일리의 주샤오룬 기자는 자신의 SNS에 우레이가 2번째 골을 넣었을 때 그가 빛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순간 그의 아우라는 아시아 1위 닦거와 매우 흡사했다라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 1위 닦거는 바로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그새로 못 참고 바로 쳐 튀어나오는 손흥민과의 비교, 중국다운 행보입니다. 심지어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시아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유일하게 골을 넣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가 돌아왔다. 그가 돌아왔다. 스페인의 전설. 이 골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최고 수준의 골입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죠. 뭐 한 골 더 넣으면 손흥민을 제친 우레이라는 기사가 나올 것 같네요. 중국이 싱가포르전에서 우위의 경기력을 선보인 것은 맞으나 일각에서는 사실 중국이 승리를 따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에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홈 어드밴티지를 이용한 거친 축구로 싱가포르의 핵심 선수의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앞면을 가격하는 등 반칙으로 얻어낸 더러운 승리라는 주장이었죠. 실제로 이날 중국은 총 10개의 반칙을 선보이면서 2장의 경고와 1장의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후반 34분 싱가포르의 주열추 선수는 중국 선수의 살인 태클로 바로 응급실로 실려나갔는데 경기 후 자신의 SNS에 다리골절 엑스레이 사진을 게재하면서 심각한 부상 정도를 알렸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해당 부위가 골절되어 두동강으로 완전히 어긋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선수 생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독한 살인 태클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커뮤니티에는 중국이 소림축구로 부끄러운 승리를 얻어냈다며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레드카드를 받기 위해 중국인이 조열추에게 한 일 정말 소림축구네요. 와 진짜 너무 잔인합니다. 무슨 이딴 더러운 플레이가 있어. 정말 안타깝다. 회복하더라도 예전같이 못할 거야. 중국이 레드카드를 받았다고 해도 최고 활약을 펼친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버렸으니 싱가포르에게는 딱히 이득이 아니었어. 라는 반응이었죠. 그렇다면 소림축구의 진수를 보여준 이날 경기 그 실상은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当然了，在后腰位置上，假如连续的投球，今天呢，中国队在中场看上去呢，还是菱形站位的一个菱形。是的，那中间的部分呢，就是对方驰骋的后花园，是这样。刚才蒋光太动作比较鲁莽啊，防守型的后腰。哎呦，这个速度挺快球想升至场上。哥俩呢都在泰国的联赛效力安。找张玉宁，看看，去找谁？张玉宁。我天哪，这个动作，这球砸了一下张玉对宁。，伊尔潘凡迪架上进了，伊尔潘凡迪。陈汉伟啊，多次侵犯。双方呢稍微看这个动作，这完全不是争顶啊，直接拿身体砸向张玉宁。但这小子身体素质真不错，是真好啊。中国队呢还是瞄后点，后点呢将
有这个蒋胜龙，是的不是那个蒋光太和朱晨杰。第一张黄牌出现了，给了高天意。哎，动作呀，再看一下啊，实际上没有碰到皮球啊，直接踢到了3号。向外旋，想冲顶，这是张玉宁。小搓后点，头球，哇！张玉宁啊，试图来一个空中接力，一个折射，有一个变线，有一个变线，有一个变线。高高跃起啊！慢吗？危险！什么原因啊？危险！什么球？怎么回事？这个球开玩笑呢！左边后卫跟中后卫好像这成何体开球，长传。这什么情况？这是？李元一啊，不是跟李元一有什么关系呢？没跟住人吗？不，就是刘洋缺少观察，他一直在看自己的内侧，他不知道外侧还有对方一个球员。空圈回做之后就是一脚长传，他没有那么多的什么环节。他有点类似于克罗斯在中圈开球以后，他往回带一步啊，然后旁边的队友都前插，对，然后他传到了中间。3号瑞安斯图尔特。8号李元一，又是进球的，又是10号啊，这个10号就是上次张玉宁回来参与防守，高天意是信心带来的，信心起来了。中国队呢现在稍微心态呀可能有点乱，因为首回合是2球2下，对这些球员啊能不能过了这个心理关？哎，就是我们这个哇，拉球转身。8号沙奇兰，这个动作呢，把摩托给骗了。摩托呢只能使出半马索，出不来，出不来。可以右脚搓起来，头球漂亮，又是吴磊。吴磊的头球，怕贼偷就怕贼惦记，你在他身后他也不好处理。两个人2打2，这球还带呀，吹了犯规了。你自己去解决吧。是，没有足够的说我担当比较多的问题。首先一个西贡明知啊，他的英语不好，被换了，这都不敢落地了。是。李元一今天的奔跑真是可以。注意转换，该犯规犯规。好的。对了，这球要不犯规啊，有点保守了，中间要磨叽。反断。他的4号拉扎里可能又回到右后卫。这个蒋光太呀。对。换了3个人了，这什么情况啊？他可能会觉得被判点球心有不甘，对是吧？不服啊。对。队长哈伦还有中后卫17号又要出牌了，吴磊。那吴磊下一场比赛打不了了。看啊，开球有什么毛病吗？就这一块。这个动作跟刚才他们的一样嘛？是啊，是吧？注意对方快开呀！对方的哨。裁判的哨，麻烦了，朱晨杰下一场也打不了，也打不了是吧？就是裁判的哨啊，明显。这是高天意的第5场国家队的比赛。高天意还是比较平稳的，虽然有1、2次失误吧，但总体来讲还可以。对。现在关键就是，如果王上元没有受伤的话，我觉得首先是小摩托。韦世豪回的还可以。对。还行啊，这球没掰过去啊，掰过去的话。下来。高天意身体可以，没有犯规。这个，这个动作太鲁莽了。李元一黄牌，我天，还好，这是他第1黄，红牌啊，红牌。这个裁判其实他觉得那个点球啊，他觉得判的有点严。那就是下一场比赛，李元一踢不了，吴磊踢不了，朱晨杰踢不了。再看一下这个动作啊，
就是它离球其实有点远，滑铲形成比较大。他这个实话说，他是鞋钉踹的，他要是脚勾啊，可能也就是一个黄，给张琳芃那一脚也应该，我觉得也是红牌啊。是，哎，上一个中场，对，赶紧的。现在谁能打这个位置呢？原因太可惜了，蒋胜龙是吧？现在你必须得用4-4-1吧，对不对？是，追回来2个，对吧？哦，魏少，净胜球是正一，前腰还是拉到边路，先拉到左边路，后来又换到右边路，觉得成熟了。这球其实是带球撞人，是吧？带球撞人，但他对方的这个，他是停赛不能出场。对，然后呢，他又换了那么多人，等于说他换上场的，完了，一脚传一脚射就完了。对，好，这个时候来自阿联酋的主裁判奥马尔·阿里吹响了全场比赛结束的哨音。世界杯预选赛第2阶段 동료의식도 없는 먹같은 파울로 부끄러운 승리를 따낸 중국은 현재 자신감에 차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우레이가 경고 누적으로 인해 태국전에 나오지 못한다면서 벌써 밑밥을 깔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 태국전에 패배하거나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면 다음 일정은 한국과의 원정 경기로 조 2위 유지가 심히 어려워지는 상황인데요. 반대로 태국은 중국 다음 경기가 홈에서 치러지는 싱가포르전으로 이미 1차전 원정 경기에서 3대1 승리를 따낸 바 있기에 조 2위를 두고 치러지는 태국과 중국의 라이벌전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반칙과 비매너로 일관하고 있는 중국 축구에 대한 세계 언론들의 비판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중국이 축구를 제일 못하는 국가는 아닐지라도 축구를 제일 모르는 국가라는 따가운 시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피파 랭킹 최하위 국가는 210위의 산마리노 공화국으로 인구가 33,000명에 불과하지만 14억 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은 공산당 정부의 전폭적 지원 아래 수십조를 쏟아붓는 육성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인구 65만의 룩셈부르크, 인구 160만의 적도기니보다 한참 낮은 순위인 8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늘 자국 성하나가 대한민국보다 많은 인구를 지니고 있다며 방자스럽게 떠들거나 1000만 명의 축구 유소년들을 길러내어 월드컵 우승이 목표라는 헛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러나 정작 세계적인 축구 스타를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인구 5천만의 한국이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김민재 등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월클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사뭇 대조적이죠. 이는 중국이 축구라는 스포츠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 그러나 중국 축구는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둘 다 비극인데요. 멀리서 보면 부정부패가, 가까이 보면 개인주의가 판치는 곳이 중국 축구계입니다. 지난 1월 10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축구에서 여전히 형편없는 이유라는 진지한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매체는 중국 축구계의 실패 원인을 만연한 개인주의로 꼽았는데요. 축구는 대표적인 팀 스포츠로 11명의 선수가 플레이하는 만큼 선수 간의 화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매체는 이런 팀 플레이와 희생이 중국인들의 개인주의적 성향과는 잘 맞지 않는다면서 중국에는 속이는 자보다 속는 자가 나쁘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불신풍토가 뿌리 깊은데,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중시하는 가치관은 협동으로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야 하는 팀 스포츠인 축구에서 가장 최악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까지 36년간 이어진 한 가구 한 자녀 정책하에 태어난 소황제들은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특성을 띠어 개인전 성향의 종목에서는 우세를 나타내지만 조직력을 중시하는 스포츠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더 뉴욕타임스의 3월 29일 기사 "중국의 축구 실험은 실패했다. 이미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중국 축구의 만연한 부정부패를 실패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축구 대표팀 정감독인 리티에는 지난 11월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되었고, 지난 2월 천시위안 전국축구연맹 회장도 같은 혐의로 판결이 내려졌다. 축구 고위 관계자들이 더 많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정부의 일련의 발표가 있기 전에도 황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장은 중국 남자 축구가 뼛속까지 썩었다고 밝혔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리티에는 중국 돈 1억 2천만 위안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23억에 달하는 고액입니다. 지난 28일 첫 번째 재판의 모습을 드러낸 리티에는 자신을 둘러싼 개인, 직장, 비정부 직원에 관한 뇌물수수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리티에보다 앞서 1심을 판결받은 천시위안 전 회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개인 재산을 모두 몰수당한 뒤 뇌물수수로 얻은 불법 소득은 법에 따라 회수해 국고에 기속되었습니다. 천시위안이 13년 동안 8,100만 위안, 약 150억을 뇌물로 수수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기에 이보다 더 많이 헤쳐먹은 리티에 역시 종신형 또는 사형까지도 집행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리티에 천시현을 비롯해 위용첸 전 중국 축구협회 부회장, 동정 전 중국리그 단장, 천융리앙 전 국가대표 관리부장, 류레이 전 국가체육센터 부국장 등이 이미 형이 집행되었으니 중국 축구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죠. 리티에는 국가대표 선수 선발, 경기 승리, 구단 입단 등의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데 14억 중에 진짜 메시가 있다고 해도 썩어빠진 부정부패의 나라에서는 그 재능을 꼽힐 수가 없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런 막장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중국이 한국 축구를 상대로 이길 수 있다며 우리의 팀워크나 조직력 그리고 축구협회의 행정 절차를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개탄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현 한국 축구가 비상사태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한국 축구는 축구협회의 독단으로 인해 그야말로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대표팀의 특색 없는 불안한 경기력 역시 문제이지만 그보다 뿌리 깊게 내려진 축구협회의 비상식적 행정 처리가 최우선 해결 과제로 여겨지는데요. 앞으로 감독 선임이나 코치진 구성, 선수단 관리 등 많은 과제 속에서 한국 축구 팬들의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축구협회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정몽규가 신임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사퇴.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